또 속보입니다. 방금 중기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요, 당장 20일부터 환급이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 관련 중요 정책들이 바뀝니다. 공문을 보면서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꼭 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방금 비상경제 장관 회의라고 해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기부가 그 과거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후속조치를 오늘 이제 13일이죠.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서 소상공인 내용만 갈 겁니다. 소상공인 내용. 자, 민생토론의 주요 내용. 자, 여기서 좀 바뀌는 게 좀 있어요. 자, 보시면요, 민생토론회 때 이런 내용이 나왔대더라. 첫 번째 주제 토론이 함께 줄이는 부담에서는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방안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현장 의견으로는요,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렇죠, 여러분 힘들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비용이 심화되고 있어요. 또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 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라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답변은요, 그러면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지원이 뭐냐면 간이가세제 기준 상향이랑 그 다음에 대안대출이랑 이자 환급이랑 전교금 특별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 후속 조치로 발표를 한 겁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자, 불합리한 영업정지 처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토론 주제가 함께 만드는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거는 소상공인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스타트업 벤처, 이것도 소상공인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만 가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 부담 완화 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법령 개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등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후속 조치. 자, 첫 번째, 간이가세자 기준 상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2월 29일이요. 7월 1일부터 잘 보세요.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의 기준이요,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자, 이게 원래 옛날에 4,800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천만 원으로 오른 거고, 다시 한번 8천에서 이제 1억 4백까지 이 간이가세 기준이 상향이 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1억 4백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이제 간이가세를 할 수 있고, 간이가세라고 얘기하면 이제 세율이 굉장히 적죠. 부가가치세율이 완전 다르잖아요. 일반 가세는 10%지만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간이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보다 훨씬 낮아요, 부가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를 말아야 되는 게, 아니 그럼 간이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하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발급하는 걸로 가고, 여러분이 아마 부가세만 이제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영할 만하다. 많은 분들이 간이가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율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됐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7월 1일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억 4백만 원 미만이신 분은 7월 1일부터 이제 간이가세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1억 4백만 원이라는 기준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자, 아무튼 간에 전기요금 부담 경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접수를 받았죠. 자, 이게 1차였어요. 1차였고, 서류 제출 없이 최대 20만 원의 요금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만 원 전기요금 세이브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정책 가볼게요, 여러분. 여정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요거 정리 보면은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게 몇 번이죠? 쭉 올라가 볼게요. 21번. 21번 거고요. 이게 이제 전기요금 특별 지원. 21번이 2차고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1차가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1차 얘기예요, 1차.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 그거 몇 번에 있죠? 쭉 내려가 볼까요?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넘버 12번. 12번에 가면 한국전력 소상공인
요금 특별 지원해서 최대 20만원 요거 특별 지원하죠. 요게 2월 21일부터 접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대상자가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가 전기요금 20만원을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까 가보면 이게 뭐라고요? 자, 빠르면 3월 20일부터 보세요. 자, 3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 발급한다. 자, 공문입니다. 오늘 나왔던 공문이에요. 그래서 3월 20일부터 아마 여러분께 차감된 고지서로 나갑니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3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와, 33만 명이나 지금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잘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3만 3천 명이래. 33만 명. 33만 7천 명이죠. 33만 명이 신청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1차예요. 지금 여기서 공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 1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한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고지서를 이제는 내고 있는 분들이 1차죠. 고지서를 내가 지금 내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이게 1차고요. 그다음에 2차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2차는 또. 자, 아무튼 간에 이건 차차 말씀드리겠고, 요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20만원 요금 차감한다. 이렇게 되고, 다만 한전 계약자 정보 없는 요거죠. 요거 비계약자 사용자. 이게 2차죠. 2차가 이제 3월 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죠. 지금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차가 넘버 여기 오시면은 지원 정책에서 21번 21번 자, 21번입니다. 21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21번 가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쭉 내려가 보면 3월 4일부터 받고 있고요. 5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 그래서 대상자 적어놨으니까 요거 미리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난 영상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유튜브 요약 설명 가보시면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큰 이상 없이 여러분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요게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 이건 계약 사용자.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발표한 거죠. 20일부터 드디어 여러분께 2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한대출 나옵니다. 대한대출은 중저신용자 839점 이하이신 분들에게 이제 고금리 7%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2월 26일부터 접수 개시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 지원 정책 모아놓은 거 가보시면은 대한대출 가볼까요? 네, 대한대출 쭉 내려가 볼게요. 대한대출 쭉 내려갑니다. 자, 요거죠. 15번. 예, 여러분 15번 보셔야 됩니다. 저희 가보면은 그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져 있는 이 중기부에서 하는 겁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대한대출. 그래서 5천만원. 그래서 연 4.5%로 늘려주고, 대출기간 10년으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월 2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839점 이하이신 분들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시면은 당연히 유튜브 요약 설명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넘버 15번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환대출은요, 이건 중기부 대환대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중기부가 발표한 거잖아요. 중기부가 대환대출 해서 이번에 4.5%로 낮아주는 게 하나가 있고, 매번 강조드리지만 아직도 질문 주세요.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금융이랑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대환대출이 있죠. 저금리 로라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고요. 대상자도 서로 달라요. 예. 그러니까 대상자 넓은 거는 이 저금리 로가 더 대상자는 넓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7% 이상 이거를 바꿔주긴 하는 건데, 일단 대상자 자체가 이번에 3월 말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언제 나올까요? 3월 말에 확대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이제는 금융위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발표할 거니까 모르시면은 요 정보 보시면 돼요. 유튜브 요약 설명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중기부 거 7% 이상 4.5로 내려주는 거 2월 26일부터 접수 개시했다. 자, 이자 환급. 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에서 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3월 18일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자, 요거는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넘버 쭉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죠. 이금융권 이자 지원. 이거 넘버 20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3월 18일부터 하게 되고, 이거는 얼마 전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쭉 보시고 문제 없죠? 예, 그래서 이자 환급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청소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속여갖고 신분증 속여갖고 말이야. 이런 나쁜 짓 하시는 몇몇 청소년들이 있죠. 그래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조회수가 600만에 접근하는 등 국민들도 큰 관심 호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공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정책 위반하신 분들, 공무원들도 유튜브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책에 지금 반영하잖아요. 공문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이시죠?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하는 등 이런 내용을 공문에 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공무원들도 많이 보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련해서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여정 채널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정 채널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 많이 달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써져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 영상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한대요.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돼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서 여정 채널 오셔서 뭐 한대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지금 힘들다.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나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신용점수 올라서 또 떨어지고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정말로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야지만 정책 하시는 분들이 또한 공무원들이 그거를 반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봅니다. 자, 관련 법령 개정 전 4월에 개정이 되는데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면제 규정 선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받잖아요. 사실 나는 진짜 믿고 했는데 얘네들이 뭐 신분증 위조해 갖고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런 행정 처분 면제 규정을 선시행하겠다. 자, 신분증 성실 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렇죠, 여러분도 지켜주셔야 돼요. 신분증 제대로 확인했는지 그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여러분께서 성실 확인한 거예요. 꼼꼼하게 봤는데 얘네들이 너무 청소년들이 나쁜 우리 청소년들이 완전히 너무 교묘하게 다 속여놓은 거죠. 위조 신분까지 만들고.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성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언제? 4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여기 법령은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법 예고 기간도 단축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정말 음식점이라든지 이제는 술 파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선시행한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는 같이 발표된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그 다음에 대안대출, 이자 환급 등등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안 맞는 정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까다롭죠. 협소하죠. 대부분이 중저신용자, 고신용자를 위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없다라고 매번 강조드리죠. 다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다 조건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기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 여러분 알고 계셔야지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알고 있어야지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어제 나왔던 신용사면도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 여러분 알고 있어야,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여정 채널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요, 신용카드 단말기 무료 지원하는 거 이거 3월 15일까지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3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까지니까
꼭 영상 보시고요. 이거 좀 지원 좀 받으세요. 나라에서 이거 준다는데, 필요하신 분들, 이게 카드 단말기, 이거 준다는데, 해당하신 분들 꼭 영상 보십시오. 영상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지원하십시오. 15일까지니까.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질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듯이 중기부나 뭐 금융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뭐 피부로 와닿는다, 아니면은 정말로 도움이 된다. 물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대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죠, 사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급 적용을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아젠다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여기 뭐 국민의힘 당사라든지 민주당 당사를 많이 지나갑니다. 거기가 맨날 데모하고 있거든요. 데모라기보다는 시위하고 있거든요. 플랜카드 막 들고. 그래서 난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야 되나? 그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이거는 뭐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되거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잠잠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특히 이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제한이라든지 영업 정지라보다는 영업시간 제한이 맞겠죠.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해서 못하게 했던, 영업 금지를 했던 그 시간만큼은 사실 손실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당연한 거를,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상식으로 정부가 하지 말래요. 장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비정상인가? 여러분, 제가 비정상입니까? 아니,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내가 스스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손실보상이라는 게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손실보상이 나와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는지, 제가 비정상인 건지 아니면은 법이 비정상인 건지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까먹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거 잊을 일 아니잖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여러분 생각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번 총선 전에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국회의원들 입에서,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으로, 총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정님도 그러면 손실보상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저는 손실보상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왔던 손실보상 뭐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 받았어요. 저는 대상자가 아닌 거 아마 우리 오래된 여정가족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서 안 한 거면은 보상을 해주는 거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왜 그게 국회에서 얘기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가 비정상인가요? 내가 비상식적인가?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좀 얘기가 좀 후반에 가서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라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 공문에 보면 쇼츠 영상, 자영업자 쇼츠 영상 그거 보면서 공문에도 싫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보고 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책에 반영하네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저라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뭐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뭐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다. 그리고 다 정치권에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여당 야당에 소속된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정치색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히는 건데, 저는 뭐 정치색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야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돌아가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손실보상 얘기하니까 제가 또 급 흥분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흥분하신 분 지금 영상 보시면서 맞아 이러면서 맞아요 여정님 여정 말이 맞아 이러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치면서 그냥 답답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고요. 오늘 중급에서 나왔던 내용, 중요한 얘기 많습니다.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리고 여정 채널 많이 힘 실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가는 거고, 그동안 여정 채널에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 참. 손실보상 소급 적용 희망의 끈을 놔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 달아들었어요. 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그냥 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놓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같이 목소리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정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힘 실어 주시고 그래서 꼭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